국장님, 네네. 예술의 전당 장영준 사장님이 네. 순수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예당을 그 오페라 전용 극장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네. 그러면서 뮤지컬 대관을 뭐 안 해주겠다. 그럼 이제 뮤지컬 거기서 못 보는 겁니까? 이거 뭐 이제 발표를 그렇게 하셨고 예전에도 이런 일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페라나 클래식 하는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클래식이나 오페라의 전용 극장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은 있거든요. 그 업계 분들에게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일단 극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클래식이나 오페라만 운영해가지고 혹은 발레까지 해서 그 오페라 하우스에 2,000석이 넘는 공연장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그 대관 공고에 뮤지컬 대관비 비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뮤지컬을 완전히 배제하고 운영한다는 게 그게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된 것인지 그리고 됐다고 해도 과연 이게 뭐 예술의 전당에 그 내가 대관비 안 받아도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작품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작품들 뭐 클래식이나 뭐 발레나 오페라나 뭐 이런 작품들 짧게 공연하고 제작비 많이 들잖아요.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어느 정도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다 올라가는 작품들인데 그 필요하고 그런 어떤 예술의 공공성 문제에서 그게 필요한데 그 비어 있으면 작품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 작품마다 그렇게 또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된 발언인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립극장에서 뮤지컬 한 적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 해오름 극장에서 저는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얼마 전에는 서울예술단에서 끝났던 잠시 놀다라는 피지컬 시어터, 그러니까 약간 무용 쪽에 이것도 하고 볼쇼의 아이스쇼도 한번 했었었고 마케팅적으로 좀 다양한 공연들이 다양한 공연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괜히 그 좀 섭섭하기도 하고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토울극장은 그럼 뮤지컬 계속 하나 보죠? 거기는 하죠. 네. 예. 그러면은 그 뭐 공간 좀 넓은데 그 분수대 옆에다가 극장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구만. 옛날에 세종문화회관 옆에다가 그 델라구아다 공연장 만든 것처럼. 여하튼 뭐 걱정도 되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거면 뮤지컬 24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유튜브 헤아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3회차에 이어서 우리 24회차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24회 1부는 요즘에 이제 번외편으로 연극을 이럴 거면 뮤지컬 제목은 만들어놨는데 연극이 자꾸 다루고 싶어져서 번외편이 이제 아예 하는 코너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번외편으로 이럴 거면 연극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대본상에는 마치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럴 거면 연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소개할 공연은 명작입니다. 연극, 훌륭하죠. 아트. 그야말로 대본이 예술인 아트입니다. 여기 이제 12월 11일까지 이거 며칠까지인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매진이에요. 아, 그래요? 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모든 페어가 다 매진이에요? 네, 거의 뭐 약간씩 자석 남는 게 있는데 요거 그 3관 예스 스테이지 3관이 아니라 1관이니까 그 전에 바로 전에 했던 게 배감인가? 배감에서 했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땐 동숭아트센터 저 소극장에서 봤었기 때문에 200석 정도 극장에서부터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이제 350석 정도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데 빈자리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배우들 3명 나오죠. 연극이죠. 그럼 제작비 규모도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소재 이 그림도 판때기죠. 이거 흥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 연극 아트는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가 쓴 작품이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3명의 친구의 우정이 그 그림 하나 요거 때문에 조금씩 틀어지면서 대본상에는 뭐 허영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쉽게 깨지고 극단으로 찢었는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느낌엔 그 이제 남자 배우들이 나오니까 남자들의 어떤 이 치졸함이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드러나는.
대표님 말씀에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네. 근데 방금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우정이 이 그림 하나로 틀어진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미 틀어져 있는 상황이 이미 틀어진 감정이 있어. 그림으로 인해서 이게 딱 보여지는 거죠. 참고 참았던 너에 대한 내 이 안 좋았던 감정이 이 그림 때문에 하나씩 나오는 거죠. 네. 그 전부터 이제 차근차근 네. 그래서 터져 나오는 이 빌드업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는 훌륭하시죠. 네.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가 야스미나 엘자 네. 작품이죠. 이분 이분은 좀 작가이자 소설도 쓰시고요. 네. 뭐 극작가이자 배우로도 네.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올라온 작품 중에는 아실만한 작품들이 이 아트하고 네. 대학살의 신이라는 작품도 이분의 작품이고 대학살의 신은 왜 안 하지 요즘에? 그또 신시의 사자란 썼나요 예전에? 신시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신시 레드도 하니까 이제 곧 또 하겠죠. 대학살의 신도 그렇고 이 아트도 그렇고 스페인 연극이라는 작품도 간혹 올라옵니다 이 사람. 근데 그 아트랑 그 매장 후의 대화라는 작품은 어떤 건지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에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작품으로 프랑스에서 몰리에르상을 받았던 작품이고 대학살의 신은 브로드웨이에 가서 토니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살의 신은 영화도 영화도 있고 그 영화도 엄청 명배우들 나오고. 이분이 이제 영화도 감독도 하고 그래서 대학살의 신 같은 경우 이분이 감독을 했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더 유명한 감독이 하셨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엄청난 감독이 하셨어요. 근데 보면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희곡, 그러니까 희극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 몰리에르도 그런 희극을 되게 잘 쓰는 작가예요. 몰리에르 이분 작품도 보면 그 되게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묘한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 잘 캐치해내가지고 거기서 오는 웃음, 그리고 인간의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인간 심리를 아주 재미있게 잘 다루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공감되게. 작품들이 아주 이렇게 조곤조곤하면서 막 되게 코믹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야스미나 엘자 이분도 그런 거 참 잘 쓰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 중에 텍스트가 훌륭하게 짜여져 있는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연극이기도 하고 텍스트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할 때 셰익스피어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대사체가 문어체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이런 극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 대사의 호흡만으로 이게 대본을 눈으로만 읽고 있어도 재미가 있는. 그래서 연극 아트 처음에 이제 이게 95년에 파리에서 초연이 됐었을 때 이때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 2003년인가 4년에 들어왔을 때 이때도 대본이 한번 돌았어요. 공연하는 사람들 사이에 야 이거 대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2003년이네요. 2003년부터 9차례 공연이 됐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공연됐었을 때는 뭐 다른 공연들도 그렇지만 이 외국 얘기니까 외국 사람들의 얘기니까 이거 근데 얘기가 뭐 외국을 배경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우리나라 한국 패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등장 인물도 뭐 이반이 아니라 덕수 뭐 이런 이름으로 그랬네요. 공연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권혜여 씨나 조혜봉 씨 이런 분들이 막 공연을 했었고 여자 아트도 있었는데 이때는 덕수가 동대문에서 문방구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그 성형외과 의사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설정이 딱 바로바로 오는 거죠. 이런 재미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황재현 연출이 이 각색까지 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가 또 굉장히 유명한 상까지 받았던 대단한 작가니까 초연은 제가 알기로는 이진아 연출했었어요. 그러다가 황재현 연출로 넘어가지 않았나? 아 그랬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진아 연출이 초연. 저는 이제 한국 패치됐었던 작품 아니면 황재현 연출이 연출을 안 하고 각색만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 제가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이 그 원작자가 이걸 각 나라에 맞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성으로 바꾸는 것도 싫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이게 남자 배우들이 아니라 여자 배우들이 해도 굉장히 재밌을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저도 같은 남자지만
남자들의 이 똥폼 잡는 맞아요. 이 가오 막 이런 거. 이 사이를 틈을 확 벌려놓는 이게 이 재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대학로에서 공연이 됐는데 최고 객석 점유율이 103%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나왔냐면 사이에 잘 깔아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예.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보조석이라고 그래서 네, 보조석. 좌석들을 다 입장시킵니다. 네. 보조석을 깔아요. 그걸 팔아요. 보조석 그 사이사이에 통로에 다 입장시켜요. 통로에. 그리고 뒤에 입석 팔아요. 서서 봤습니다. 떡도 있었어요. 네. 이런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1호선 네. 이런 거는 100 몇 프로. 네. 유료 객석 점유율 100 몇 프로. 이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와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재밌긴 네. 할 것 같아요. 미리 좌석을 구매한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짜증는데 네. 통로에 갑자기 방석 같은 걸 갖고 중요한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앉죠. 통로석은 괜찮아. 1열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앞에 방석을 깔아. 이제 이거. 제가 예전에 부산에 조용필 콘서트를 도와주러 갔었는데 조용필 콘서트에 표를 팔았지 않습니까? 체육관에서 공연하니까 무대가 있고 좌석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입석 팔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연배가 이게 나이들이 있으신 관객들이 오니까 이 판 좌석을 깔기 위해서 그 왜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네. 그 의자를 쭉 갖고 났다가 업체에서 갖고 왔다 그거를 1층 앞쪽에다가 이게 앞쪽이 아니라 1층 옆에 사이드에 쫙 까는 거예요. 깔았더니 옆에서 샀던 사람들이 다시 왜 이러면서 이게 뭐한 짓이야. 그래서 막 욕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아마 네. 그래서 객석 점유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술의 전당도 그 예전에 캐치했을 때 캐치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페라 요령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좌석을 오픈한 거 다 팔았어요. 근데 발코니석 있잖아요. 네네. 발코니 쪽에 있는 무대가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좌석을 시야가 아예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음악만 들으라고 이렇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판매하려고 했었던 좌석에 비해서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98%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아이디어 좋네요. 네. 참, 그런 거 사실 그런 음악만 들어도 좋거든요. 네. 이 대학로 공연장들 2층 보면 사이드가 이렇게 어. 디귿자로 돼서 있습니다. 근데 이 좌석들은 안 보여서 안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방법 때문에 안 파는 것도 있거든요. 이 2층 통로를 막으니까. 근데 통로 쪽 말고 반대편 쪽에 있는 의자를 깔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깔아서 판매하면은 거기에 앉을 것도 아니면서 이 좌석을 어떻게 파냐고 일단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그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게요. 네. 요거 네. 마크 역의 이순재, 김재범, 조풍래, 박은석, 네. 세르주 역의 노주현, 최재웅, 최영준, 김도빈, 네. 이반 역의 백일섭, 박영수, 박정복 배우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네네. 요게 이제 그 시니어 팀이 이순재, 노주현, 백일섭 배우분들의 페어가 이제 시니어 페어. 네. 저는 이 페어로 봤어요. 이번에 네. 전 이번 시즌은 아직 못 봤는데 네. 예, 뭐 표가 없던데요. 이 시니어 페어가 저녁 공연을 할 때 평일 저녁 공연 이때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때 저녁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 일요일 저녁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저녁 시간에 나오질 않으시고 낮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묘한. 예. 어떠셨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예. 연륜에서 오는 힘이 예. 확실히 느껴지는 공연이고 예. 또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요. 아까 이순재 선생님 그 꼬장꼬장함, 예. 그 딱 마크가 주는 그 꼬장꼬장함, 예. 그리고 또 백일섭 선생님의 정말 귀엽고요. 누가 봐도 문방구 사장님이에요. 예. 너무 진짜 천연덕스럽게 예. 막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노주현 선생님 또 엘리트적인 그러면서 약간 허세 있는 노준 선생님은 친누님이 그림을 그리신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자주 보시고 접해서 이 캐릭터에 더 찰떡이라고. 근데 세 분의 그 케미가 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어떤 부분은 이게 좀 대사가 어렵거든요. 네. 대사가 좀 전문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막힐 때가 있기도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아뜨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살짝 빼고는 저렇게 그 장면 해석이나 뭐 하시는 게 너무 완벽해서
보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색다른 재미들도 있어요. 이분 사실 캐릭터의 나이와 네. 이분들의 나이가 사실 맞지 않는 안 부분들이 맞죠, 안 맞죠. 있거든요. 20년 누정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또 능청스럽게 또 해내시는데 아. 거기서 오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회차에 마틸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린 아역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막 음. 감동이고 막 이렇다고. 이 시니어 페어는 시니어 분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무대를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렇죠. 큰 울림이 좀 있고 이분들 세 분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이 88인가 되시고 노주현 백일섭 선생님이 제일 어리신가 그럴 텐데 그래요? 노준 선생님이 제일 어리신가 70 몇이고 한 평균 80인데 대단한 거죠. 무대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그리고 근데 물론 캐스팅 딱 됐을 때는 캐스팅만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데 이분들이 그 이제 아트가 대사 호흡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늦춰지면 어떡하지? 약간 대사 까먹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걸 상쇄할 만한 그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인가요? 그 이게 찐 친구들의 이야기니까는 이제 주니어 페어 준이요? 이분들 때문에 네. 나머지 배우들이 어려졌어요. 이 배우들이 어디 가서 주니어 소리 듣습니까?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최재웅 44입니다. 예. 김재범 44이에요. 예. 이렇게 누구랑 써요? 김재범, 최재웅 누구랑 써요? 김재범, 최재웅, 박정복 이 세 박정복. 명이 거의 페어로 움직이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박은석 배우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최용준 배우 섞여서 들어가고 슈터풍이라고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요.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풍래 우리 김도빈, 박영수 배우 또 요분들이 또 셋이 또 콤비가 이분들은 또 예. 자기들도 안 돼요. 우리 셋이 뭉칠 때 대단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캐스팅만으로도 뭐 사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공연이죠. 근데 이런 시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있었죠. 여자 아트가 있었고, 여자 아트가 있었죠. 네, 그때 조혜련, 심혜진, 그리고 김성녀, 예. 예. 이런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하셨었고, 저는 예전에 이 페어로 봤어요. 그 권혜요, 조희봉, 이대현 배우 이 페어로 봤었는데. 저는 맨 처음인지 다른지 다른 분 잘 기억 안 나고 박희순 배우가 네. 이반 역할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너무 박희순 배우가 이반 역할이면은 왠지 말 안 들으면은 친구 총으로 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워낙 영화에서 총으로 많이 쏘니까. 예. 요즘은 그런데 네. 원래 이분 예전의 이미지 요즘은 그런데. 요즘은 영화에서 좀 무섭게 나오시더라고요. 영화에서 계속 조폭으로 나오니까. 네. 예, 예. 근데 예전에는 그 목화 배우이셨잖아요. 네.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도 하시고 네. 그렇게 연기 잘하는 이 배우셨는데 여기 또 이제 연기는 아트에서는 지금도 잘하시는데. 아트에서는 또 아트에 맞게 네. 완전 연기 변신을 하셔가지고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요. 지금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이반 역할이면 마크 달래고 세르주 달래고 네. 하다가 야 이럴 거면 죽어. 아니면은 그림을 총으로 쏴버린다든가 막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박희순 배우를 보셨구나. 네네. 저는 박희순 배우가 그리스의 케니키를 했었던 거가 기억나서 케니키 캐릭터나 지금 그 조폭 캐릭터나 늘 근데 여기에 이반 역할이 했다는 게 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서. 예.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아까 원로 배우분들. 예. 근데 이 대단하세요. 네. 손숙 배우님, 지금 저 러브레터 하는 오영수 배우님, 네. 박정자 배우님, 네. 박정자 배우님이 60이 뭐야? 42년생. 80 작년에 80이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 나이. 예. 예. 그리고 오영수 배우님이 박정자 배우님보다 어려요. 예. 42살 어려요. 누나라고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44년생. 그 세시봉 하시는 그분들이 47년, 46년생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여든이 넘으셨고 여든에 가까워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교하고 계시는 신구 선생님, 네. 정동원 선생님, 네, 이런 분들 활동하시는 거 보면 뭐 개런티는 어느 정도 받으시겠지만 무대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존경스럽고. 그 대사를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걸 다 외우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심지어 너무 완벽하게 잘하세요. 외우신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연습 첫날 다 외워서 오신다니까요. 네, 그분들은 이제 대본을 외우는 게 습관처럼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웬만한 배우분들보다 또 웬만한 지금 젊은 배우들보다 훨씬 대사 습득은 굉장히 빠르시고 그리고
활자에 강하신 것 같아요. 텍스트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고 하니까 우리 그 대본 연습하러 요즘에 가면 다 아이패드 해놓고 노래 연습할 때도 여기 악보 넣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대본에다가 체크하고 대본 분석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좀 습관이 되신 거 아닌가? 예. 시니어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국립극장 중에 장백극장 있잖아요. 몰라요. 국립극장이 장백극장? 서계동 쪽에 서울역 뒤에 예. 거기에 장백극장이라고 있어요. 예. 장백극장이라 안 부르나? 장민호, 백성희 선생님들 이름 따서 붙인 극장이거든요. 서계동 장백극장. 백성희, 장민호 백성이 장민호. 이름 다 붙였구나. 우리가 줄여 불렀던 거군요. 원래 이름이 다 붙였는데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장백극장이라고 불렀군요. 그랬나 원래 보네. 이름이 예. 두 선생님들이 93세까지 무대에 서셨거든요. 90세시면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던 나이입니다. 90세 너무 놀라웠던 게 그때 이제 무대에 서서도 잠깐 연습할 때 가서 보면 이제 장민호 선생님도 90몇 살까지 무대에 계속 서셨는데 잠깐 쉴 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세요? 예. 딱 무대 위에만 올라가시면 너무 쨍쨍하신 거예요. 되게 놀랐었죠. 그 제가 다른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 이순재 선생님이 그 이 무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냐. 백일섭 선생님이 이제 꼰대들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순재 선생님이 나이 먹은 배우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러시면서 그 무당 얘기하셨대요. 무당이 다 죽어가도 구판에 가면 뛴다고. 우린 결국 배우니까 무대에 올라오면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저는 좀 그 지금 하고 있는 젊은 배우분들도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뭐 이렇게 해서 매체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무대에 대한 애정 이게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잊지 않고 이렇게 가끔 돌아와주면 그럼 참 좋겠다. 근데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아니 이번에 또 스위니 토드 전미도 씨 다시 돌아오죠. 네, 전미도 김지연 그래서 그때 그 39. 그럼 자 그 아트 내용 잠깐 얘기하면 이제 아트 공연 줄거리를 굳이 길게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아트라는 작품은 일단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좀 잘 부유하게 사는 성형외과 의사인 한 친구가 잘 나간 소위 잘 나간 친구가 그림을 한 편이라 그러나요? 그림을 하나를 삽니다. 작품 한 개를 한 편이라고 그러나 한 개라고 그러나?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하얀 바탕에 그냥 하얀 선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두고 그걸 지금 이번 작품에서 이제 5억에 주고 산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5억에 주고 샀다고 하니까 되게 꼬장꼬장한 친구는 그게 말이 되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벌어지는. 그리고 또 약간 우유부단한 친구는 야,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 세 친구가 이 그림을 하나 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새 친구가 그림을 산 게 아니라 새 친구 중에 그 잘 나가는 이 세르주 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내 친구가 난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설정이 정말 중마고우야. 그 소위 남자애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랜만에 이제 그 지들끼리 이제 같이 먹는 밥을 먹어야 모여야 되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 얘기할까? 얘기 안 할라? 아니다. 뭐 뭔데 얘기해? 아니야. 얘기하려니까 그림을 하나 앙뜨로와. 딱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이미 잘난 체가 시작된 거잖아요. 말하는 말투부터 시작해서 돈 좀 버니까 아주 돈지랄을 하는 막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뚜껑이 슬슬 내가 그냥 웃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얘가 사고 싶어서 샀대. 돈이 있으니까 샀으니까 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친구니까 하는 얘기. 이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면서 깔리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이제 툭 던지는 야 이거 판때기 하면서 서로 웃죠. 판때기 웃는데 그냥 웃고 넘어간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마음속에 하나 이렇게 응어리가 져서 남아 있고 이 얘기로 트집 잡아서 말꼬리 잡고 막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요. 이건 남자인 제가 봐도 좀 웃기고 여자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 이 아까 인간의 속내를 얘기했다 이런 거 말고 이 남자들이 이 허세 쩌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비꼬아 놓은 이거를 아주 통쾌하게 딱 캐릭터들이 되게 명확해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마크 같은 경우는 되게 고지곡대로 자기가 옳다는 거 네. 그 남들 잘 못 받아들이고 네. 이것도 MBTI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사람들 하면 맞아. 네. 다 다를 거 완벽하게 다르는 네, 네. 다른 세 명이 걔들이 왜 친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때는 네. 뭐 한때는 그냥 서로 달라서 좋아했었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것도 너무 너무 재밌고 네. 대표님은 그 셋 중에 누구에 가까우세요?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네. 2반이요. 2반. 이반.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MBTI 하면은 열정적인 중재자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공 유튜브 방송하다가 커봐 그러면서 제가 제작자랑 소비자랑 소통시켜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걸 해갖고 말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약간 2반 같은. 예. 국장님은? 저는 마크? 마크가 있고 네. 이반이 약간 있고 네. 세르주도 약간 있어요. 심지어 뭐야? 약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크가 한 50, 네. 마크 50 넣고 네. 세르주 한 10 넣고 이반이 한 40. 이반 한 35, 세르주 세르주 15. 15. 이 정도 넣으면 네. 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안 싸우고 그냥 행복하게 속으로는 이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세르주가 돈 많이 벌고 부럽기도 하고 자기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데 막 자기 형편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하니까 이제 야씨 그래서 이제 막 결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PD님은 저는 세르즈 60에 마크 32반 10. 오, 세르주 60? 세르주 60? 네.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뭔 상관이냐. 내 돈은 내 거다. 네. 여기도 확실히 다르네. 네. 저는 마크 60일 것 같아. 좀 더 네. 넣어야 될 것 같아, 마크를. 저도 그냥 근데 아마 친구들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 하시기 전에 저도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PD님은 그 세르주.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국장님은 마크. 나는 2반.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2반이라고 날 스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를 마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네. 그렇죠.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죠. 틀리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앙뚜르와 가격이 5억. 이번에 5억으로 이번에 설정돼 5억이죠. 있는데 원래 그 전에는 뭐 2억도 됐다가 2억 8천도 됐다가 1억 8천도 돼 있었다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내용 중에 이반이 이제 새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네.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반이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네. 이 집보다도 더 비싼 그림을 샀다. 네. 요게 이제 포인트니까 네. 그 집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나 2반 아니에요. 나 마크. 내가 대극장 무대 제작할 때 그 한신의 무대가 1억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그리스 할 때 옛날에 그리스 할 때 그리스라는 뮤지컬에 그리스 라이팅이라는 똥차가 나오는데 이 그렇죠. 똥차가 실제로 시속도 그만큼 안 나오고 이 캐딜락 비슷하게 생겨 먹은 외형의 그냥 엔진도 그지 같은 그리고 실제로 배우들이 질질 끌고 나오고 이 차가 제작비가 그때 2천만 원인가 뭐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2천이면 그 당시에 나가서 마티즈를 사요 중고로. 중고가 뭐야? 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차를 사는 금액이 이건데 무대에서 이것 때문에 돈을 이만큼 들인다고 이게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대도 뭐 1억 막 이래요. 대극장 지금 막 어마어마해요. 3개월 동안 공연하는 무대를 1억 주고 만들고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 또 주는데 아니 저기 서울 외곽 약간 서울이 아니야. 전국으로 따져서 좀 아파트 싼 데는 그 돈이면 아파트를 사요. 평생 사는 집을 사요. 그렇죠. 이게 이 얘기를 나 마크네 마크. 저 마크입니다. 마크 하겠습니다. 네. 마크 둘에 세르주 한 명으로. 네. 2반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반도 공연하다 보면은 결국 나오잖아요. 자기 속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이반이 나와요. 그럼 2반이네 나 2반. 제가 또 그렇다고 대극장하는 그 제작자들한테 가서 무대 장치 그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왜 돈 비싸게 받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좋게 아유 이번에 좀 싸게 와 1,000만 원이나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반입니다. 예. 2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네.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감정 싸움하고 네. 이런 재미가 되게 큰 작품이죠. 네. 이 공연 보신 분들 후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니어 페어로 봤는데 역시 선생님들의 연기 최고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 같으셨어요. 백일섭 배우님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너무 귀여우지 진짜 않으세요? 너무 귀여우세요. 네, 너무 귀엽죠. 그냥 네. 표정이나 네. 이런 게
정말 그분이 있으면 네. 싸우다가도 그냥 네. 웃고 넘어갈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저는 백일섭 배우님의 옛날에 아들과 딸이었나 드라마 홍도야 오지 마라 그 어떤 아글씨 맞아. 오빠가 있다 몰라요? 노래는 아는데 드라마는 본 아 적이 없어요. 피디님도 요즘에 모르네. 음. 이 노래는 당연히 아는데 음. 이 중간에 아글씨 이게 있거든요. 네, 맞아.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집에 맞아, 들어오실 때 노래 부를 때 이 추임새를 넣으셨었어요. 백일섭 선생님께서 이때부터 너무 귀여우셨고 근데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네. 여기서 뵈니까 다리가 불편하긴 하신가 보더라고요. 편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도 살짝 네. 어디 계속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앉아 계시고 네.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또 한 번 소동이 네,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시긴 하세요. 네, 약간 불편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다리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으세요. 이게 건강 관리 많이 하셔야 돼요. 여하튼 너무 재밌어서 주니어 페어로도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각 페어마다 재미가 다르다고 해서 더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제가 하나 읽을까요? 네네네. 대사 안에 숨은 뜻이 있나 고민했는데 보여지는 그대로 이해하고 즐기면 되는 연극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좋았고 슈토풍 페어로 봤는데 찐친들이 연기하는 거라 더 재밌게 봤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2층도 소리는 잘 들리는데 좀 많이 멀어요. 웬만하면 1층 가세요. 네. 근데 이런 저 공연은- 이거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슈토풍 왜슈 그러니까 박영수 배우야. 영수의 수구나. 영수의 슌지 슈크림 같이 해서 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어디 SNS 아이디인가 이름을 슈라고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슈가 되셨어요. 김도빈 배우가 또 아. 조풍래 배우가 풍. 근데 제가 이런 그 배우들을 부르는 이 별명으로 뭔가를 예전에 한번 2년 전에 뭔가를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또 어떤 별명은 배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명으로 이 그 관객들끼리 부르는 별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별명인지 안 좋아하는 별명인지 이 별명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슈터풍 이건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좋아하시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1층 가세요라고 하셨는데 요런 작품들 이 코미디 이 대사의 호흡으로 느껴지는 코미디는 큰 극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예스 1관까지는 객석이 차 있으면 꽉 차 있으면 이 앞에서 웃는 객석의 앞쪽에 계신 분들의 웃음까지 전파돼서 뒤쪽도 같이 웃을 수 있는데 앞에서 안 웃으면 또 뒤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공연을 혹시 회전 도시는 분들이 계시면 웃을 만한 타이밍에 웃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관객들도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공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웃긴데 그만큼 웃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건 좀 중요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코미디 공연을 할 때 제가 난쟁이들이나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뭐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재미있는 씬 할 때 앞쪽에 계신 분들이 물론 마스크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봤던 작품이 장면이 계속 나오면은 어떻게 계속 웃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공연을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 중간 뒤쪽에 앉아 계시면 앞쪽에서 분위기가 조용하면 뒤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덜 웃는군요. 실제로 웃긴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미디는 약간 좀 웃음이 좀 약간 그 이 환기처럼 좀 맞아요. 돌아야 좀 됩니다. 반응하면서 봐야 돼요. 예, 코미디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배우들도 좀 신나고 맞아요. 배우들이 자기네가 하는 게 지금 먹혔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 웃을 포인트에서 안 안 웃으면, 웃으면 되게 긴장되거든요. 네. 땀이 나고 뭐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연극 아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국장님. 저는 제 친구들 같은 사람, 저도 이렇게 딱 3명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맨날 싸워요. 저랑 이제 세르주 있습니까? 세르주 같은 애가 한 명. 걔는 세르주보다는 약간 다른 면에서 세르주 같은 애가 있고. 중요한 건 세르주 같은 친구는 세르주 같은 환경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간 걔가 이제 뭔가 항상 뭐 사는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는데 엄청 티내면서 사는 거. 아. 여기야. 야, 왜 어디고 막 이런 거. 비싼 거 사요? 비싼 거 사죠. 그러면은 참아야지. 그럼 우리 또 뭐라고 또저 네. 궁시렁 거리고는 애 있고 한 네. 명은 거기서 이제 중재하는 애가 있고 아. 얘네들은 근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얘랑 나랑 싸우면 얘가 중재하다가 저번에 지나가다가 경찰서가 온 거예요. 둘이 그래서 대학교 때 근데 경찰서가 왔는데 우리가
너가 불렀다. 네. 너를 중간에 이반한테 이반한테 계속 그러면서 놀리면서 그걸 한 40년째 20년째 놀리고 있어요. 똑같네 공연이랑. 예, 너가 부른 거다. 그러면서 뭐 야, 넌 그렇다고 우리 사운드하고 경찰을 부르냐? 막 이러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사람들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보면서 제일 공감하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지들끼리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작. 이반한테 결국 너 때문이라고 막 얘기할 때. 근데 왜 여기선 승부 안 나거든요. 막 이러다가 뭔가 나 진짜 다른데 이 돌았더라고. 갑자기 그 살기도 힘들고 빡빡한 돈 있고 머리 좋고 이런 애들끼리 예, 저 이런 거 짜증이. 예. 근데 딱 그런 친구가 있네요. 네, 그 친구들 데려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아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국장님 친구 2명? 네, 친구들 데리고 가. 그 직접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요즘 참 다들 바빠가지고 한 명 또 제주도에 있어요. 누가 세르주가? 세르주가. 역시 뭔가 다르네요. 제주도에 자가? 그 친구가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극 아트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저는 그냥 깔깔 연극, 깔깔극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풍성한 텍스트로 이렇게까지 깔깔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작품 보셨으면 좋겠어요.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양로 소식통입니다. 통통통. 용기 내셨습니다. 지난해 제 안 하시더니. 예.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마크는 뭐라고는 하지만 또 해야 되는 건 합니다. 네. 뮤지컬 서편제 중계 소식. 서편제 공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계 소식이 있네요. 11월 14일 날 7시 30분에 네이버 TV 페이지 1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이자람, 송원근, 서범석, 채태인. 좋네요. 이자람. 제가 이거 김준수 배우랑 같이 헤어론 공연생활 유튜브 방송했는데 그때 이번 시즌 공연 못 봤다고 대놓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멱살잡이 당하셨던데요 거의. 진짜요? 그 전부터 서편지를 봤는데 와 그거 이번 보고 안 봤다고 와 그렇게 혼을 내네. 누구한테 혼나요? 배우한테. 그래요? 네, 근데 김준수 배우는 혼을 낼만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동호들이 창을 하는 동호는 없었는데 이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유망한 아이돌이죠. 신예잖아요. 이런 분이 저한테 한 소리 하니까 한 소리를 어떻게 했나요? 한 소리를 그때 방송할 때 적벽가부터 해서 다 불러주면서 엄청 매력을 뽐내고 가셨는데 내가 못 봤다는 거 끝까지 못 봤다는 거 알면 또 뭐라고 혼낼 것 같아서. 결국 끝까지 안 보셨어요?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다니까요. 지금 공연 못 봤다고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잘릴 판이고 지금 헤아론 공연에서도 못할 판이고 지금. 보셔야죠. 그럼 누가 돈 주냐? 알겠습니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도 보셔야 되겠네. 중계 소식. 이 양반이 또. 총 10대 카메라가 동원된 이번 중계는 10대로 찍었으면 근데 요즘에 이제 중계하려고 영상 찍으면 소극장도 8대 이렇게 막 들어와서 찍더라고요. 일단 개인당 한 대씩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가 잡고. 근데 카메라 많으면 좋으니까 소스가 많으면 편집할 때 시간이 좀 그래서 그렇지. 10대 카메라가 동원된 이번 중계는 2길 그러니까 15일 날 새벽 1시까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 관람권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11월 말부터 서편제 지역 투어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청주 시작으로 대구, 부산에서도 서편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서편제의 마지막 시즌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역 투어에도 많은 이걸 왜 내가 읽어? 나 읽으래 나보고 안 읽어. 아니요 보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후기를? 아니 서편제를 그때 한번 탈탈 털리신 거 보고 보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의 공연 실황 개봉 소식이 있습니다. 박영수, 김도빈, 조풍래 페어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시데레우스도 CGV에서 했었거든요. 이 카메라 뭘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데레우스를 하고 나서 호프도 CGV에서 했었는데 호프는 4K로 찍은 거예요. 우린 4K가 아니었는데 호프를 하고 시데레우스 했으면 화질 안 좋다는 얘기 들을 뻔했어요. 미아 파밀리아는 또 어떻게 찍었? 아마 4K로 찍었겠죠. 영화관에서 이거 미아 파밀리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가갖고 이거 커튼콜까지 만약에 CGV에서 촬영본으로 촬영을 했으면 또 자기들끼리 또 왜 영화 맘마미아 할 때 싱어롱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